열디입니다. 인터넷 기초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인터넷 기초 강의는 컴퓨터 기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 기초 강의에서 알려드렸던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컴퓨터 기초가 부족하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컴퓨터 기초 내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컴퓨터 기초의 어떤 강의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중간중간에 영상 오른쪽 상단에 카드가 뿅 하고 나타날 겁니다. 그 카드를 누르시면 관련 컴퓨터 기초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웹브라우저인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앱을 찾아야겠죠? 시작 메뉴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컴퓨터에 설치된 이 앱 목록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찾아봅시다. 마우스 스크롤을 이용해서 아래로 쭉쭉 내리시다 보면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신 다음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클릭하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앱이 실행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엣지 앱을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바탕화면에 엣지 아이콘을 꺼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추 다시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앱을 다시 찾아봅니다. 찾으셨다면 이 엣지 앱에 마우스를 올리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이 앱을 바탕화면 밖으로 꺼내야 하기 때문에 드래그를 할 겁니다. 꾹 누른 상태에서 이 검은색 영역 밖으로 파란색 바탕화면 화면으로 쭉 끌고 갑니다. 이렇게 엣지 앱이 바깥으로 아이콘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에서 손을 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엣지 앱이 바탕화면으로 쏙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엣지 앱을 사용할 때마다 시작 메뉴에서 찾지 않아도 그냥 바탕화면에서 이 아이콘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더블 클릭하면 더블클릭 엣지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탕화면에 있는 이 엣지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이 화면을 보았을 때 이 부분은 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설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정은 제가 후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 쓰지 마시고 이번 시간에는 이 엣지 웹브라우저의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앱을 실행하게 되면 이 네모 모양의 창 안에 이 앱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3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최소화, 최대화, 그리고 닫기 버튼 3개의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에 대한 설명은 컴퓨터 기초 창 다루기 강의에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왼쪽 상단을 보시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페이지 탭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이 화면에 보이는 페이지의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에 이 페이지의 제목인 네이버가 적혀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더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더하기 버튼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시면 클릭, 이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페이지 탭이 하나 더 생깁니다. 왼쪽에 있는 네이버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시면 클릭, 이렇게 네이버 페이지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서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가 더 이상 필요 없다면
볼록한 부분의 끝부분을 보시면 닫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닫기 버튼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페이지 탭이 닫히면서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있던 페이지 탭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창의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긴 막대 모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가로로 긴 막대가 보입니다. 이것은 스크롤바입니다. 이 웹페이지를 위아래로 그리고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스크롤바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 막대 모양의 마우스를 올리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꾹 누릅니다. 꾹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위아래로 이동합니다. 아래로 내려보도록 할게요. 꾹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페이지의 아래쪽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리면 페이지의 윗부분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가로로 된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꾹 누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이렇게 페이지를 구석구석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간편하게 페이지를 위아래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 위에 마우스를 놓으신 다음 마우스 위를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아래로 움직이면 페이지가 아래로 쭉쭉쭉쭉 내려가고 위로 올리면 페이지가 위로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스크롤바를 클릭해서 쭉쭉 이렇게 내리는 것보다 이 페이지에 마우스를 두신 다음에 마우스 휠을 사용하면 더 쉽기 때문에 주로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이 마우스에 있는 마우스 휠을 사용합니다. 창의 왼쪽 상단을 보시면 3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뒤로, 앞으로, 세로 고침입니다. 뒤로, 앞으로 버튼은 파일 탐색기에서 배웠던 뒤로, 앞으로 버튼과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튼을 보면 뒤로, 앞으로 버튼에는 약간 흐리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이 세로 고침 버튼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차이는 이 부분은 아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뒤로 앞으로 갈 페이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엣지 앱을 켜서 이 페이지를 전혀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책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 이렇게 페이지가 변경되면서 책 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상단을 보시면 뒤로 가기 버튼이 이렇게 진하게 표시되면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 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이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 클릭하면 이렇게 책 페이지로 가기 전의 페이지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로 돌아오고 나서 이 단추를 보니 앞으로 단추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단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 클릭하면 이렇게 다시 책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 있는 페이지를 기준으로 앞, 뒤로 이동을 시켜주는 버튼이 뒤로, 앞으로 버튼입니다. 영상만 봤을 때는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직접 이 페이지를 보시면서 클릭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로 고침 버튼은 이 창을 닫고 다시 켜지 않아도 이 화면을 새롭게 갱신해 줍니다. 이 페이지를 기억하신 다음에 이 세로 고침 버튼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 클릭하면 이렇게 페이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세로 고침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 페이지를 새롭게 최신의 상태의 화면으로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닫기 버튼을 닫아서 다시 켜지 않아도 이 페이지를 계속 새롭게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단추 오른쪽을 보시면 이 부분은 주소 표시줄입니다. 컴퓨터 기초 강의를 보신 분들은 조금 익숙하실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에 주소가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집집마다 집 주소가 다 다르듯이 이 페이지의 주소도 모두 다릅니다. 이 부분을 보고 있을 때는 이 주소입니다. 하지만 제가 페이지를 이동해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주소 표시줄의 주소도 변경됩니다. 이렇게 페이지가 변경되게 되면 위쪽에 있는 주소 표시줄의 주소도 변경됩니다. 만약 우리의 집 주소가 모두 같다면 이 중에서 어느 집을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집을 찾을 수가 없겠죠? 인터넷의 주소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페이지에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그 주소를 여기에 입력했을 때 해당 페이지로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터넷 주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창의 오른쪽 끝부분 닫기 버튼 아래에 있는 이 점 3개, 이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시면 클릭,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이 웹브라우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기초에서 윈도우를 사용할 때도 정말 다양한 설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설정들이 많습니다. 이 각 메뉴에 대한 자세한 설정 방법은 앞으로 인터넷 강의를 하면서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웹브라우저 엣지의 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주소 표시줄의 주소를 확인하는 법부터 사용하기 편하도록 설정하는 것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